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7인이들 특히 이공계 공대 7인이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물론 기존 준비하는 친구들 좀 그래서 너무 전공 직무만 관련된 경험만 몽땅 넣는, 이제 내가 배운 걸 그냥 적어 놓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원 회사라든지 이공계 친구들의 자소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공계 공대 친구들, 특히 이제 7인이들, 아주 취업에 이제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7인이 뿐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이것만은 정말 좀 주의하자. 이것도 한 5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친구들이 아무래도 공대 친구들이 이제 취업에서 유리한 걸 맞고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막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문계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내도록 뭐랄까 삼성 그다음에 SK 자소서를 계속 첨삭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유명한 이공계 전문 반도체 교육의 전문 한 사이트에 제가 대표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가시면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이렇게 꺼멓게 이제 얼굴은 실명을 안 공개 안 하고 그림자로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친구들의 자소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좀 타겟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 타겟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직무 타겟팅입니다. 직무 타겟팅. 그래서 이 직무 타겟팅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잘하고 관심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채용 공고를 보고 합격의 확률적인 걸 따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나 스펙 좋은 친구들은 설계, 연구, 개발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스펙이 낮은 친구는 공정기술, 품질관리, 생산관리 이쪽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 꼭 그렇게 학점별로 이렇게 뽑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합격의 확률이나 경쟁률, 학점, 스펙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들어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내가 조금 성격상 맞는 일인지의 관점에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나는 계속 활발한 걸 좋아하는데 설계나 연구개발 쪽 가면 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타겟팅, 직무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직무 명확화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은 생각은 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공계는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에도 이제 물론 이제 4번 항목이 있는 지원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지만, 삼성이 1번 항목에 그냥 삼성 계열사의 지원 이유 이래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4번 항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쌓아온 거, 이거는 SK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공계는 가장 중요한, 인문계는 오히려 뭐랄까 전공이 무관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공계는 반드시 전문성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증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성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학과 공부한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대면 됩니다. 학과 공부한 게 있을 거고, 근데 학과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과목명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언급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험실, 연구실을 한 친구도 있고, 프로젝트 공모전 한 친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막 나눠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추가적으로. 왜? 하나만 강조할 하나만 다른 친구보다 독특한 경우 있으면 그 하나만 증명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없으니까 여러 경우를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거는,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이제 부족해서 외부에 제가
관한 사이트에 반도체 배우러 많이 가시던데 거기라든지 아니면 그 배우는 것도 좋아요. 추가로 배우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는 자꾸 적용해 봤다가 좋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든지 졸업 작품이든지 공모전이든지 아니면 외부 뭐 그런 실제 근무 뭐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전문성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내가 배운 걸 그냥 적어 놓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원 회사라든지 지원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나는 이거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냥 잘 쓸 겁니다 하면서 얻어 걸리라는 이런 식의 접근은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면접에서도 여러분의 전공에 배운 내용이랑 실제 직무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석사는 100% 하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사의 경우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지 이 부분을 자꾸 묻기 때문에 그 전공과 직무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면접 때 좋은 거는 직무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걸 다 명확하게 둘 다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이 없다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내용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기업은 뽑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걸 모른다는 건 결국은 우리 회사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되고 우리 회사도 이해 못 한다고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전공과 직무의 연결고리는 뭐 거창한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뭐 단순히 이론도 되고 하나 봤던 챕터도 되고 관계없으니까 한 작은 것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연결고리는 반드시 자소서에다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반드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삼성의 자소서라든지 SK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고 직무를 증명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넣은 게 있는데 문제는 그 경험만 다 넣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직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 기업이 뽑으려는 거는 직무를 잘하는 직무 역량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공통 역량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직무와 연관되는 것만 쭉 다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심사할 때도 일은 잘할 것 같다. 단 우리 조직에 잘 안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면접에 똑같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일만 잘할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보면 SK는 뭐 여러 개의 질문으로 나눠져 있고 삼성은 2번 항목이 성장 과정에 본인이 영향을 준 뭐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4번 항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2번에는 오히려 공통 역량 내가 실제 보면 직무와 연관없지만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중심의 걸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공 직무만 관련된 경험만 몽땅 넣는 거는 조금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경험 많이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뭐 한두 개는 다른 경험을 넣어 가지고 오히려 나는 직무도 잘하고 조직에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너무 전공 직무만 어필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어차피 팀워크라든지 협력, 의사소통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팀플이나 조별과제, 캡슨 디자인, 창의 설계, 졸업작품 이런 건 넣습니다. 넣는데 좋아. 제발 이공계 친구들은 제발 인문계처럼 소통, 팀워크 중심으로 적지 말자고 제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뭘 적으냐면 그 프로젝트나 관련된 내용적인 면을 자꾸 보아요. 물론 팀워크 소통도 살짝은 넣어도 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팀워크 소통을 한 그 내용 좋은 엄밀해서 직무 관련 좋은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팀워크 소통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문계들은 그렇게 되지만 이공계 친구들은 팀워크 소통을 넣더라도 메인은 뭐냐 거기에 구체적인 회로 설계할 때 어떤 방식을 했다든지 어떤 시행착오를 극복했다든지 이런 내용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7인이들 특히 이공계 공대 7인이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물론 기존 준비하는 친구들 좀 주의해야겠죠. 5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본인이 잘할 수 있다. 그거 스펙 그 다음에 학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회사 생활로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직무 타겟팅이 가장 첫 번째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드시 이공계는 전문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 대해서 노력들을 다양하게, 우리는 독특한 거 하나 없으니까 다양한 노력들을, 공부도 있고요, 추가적인 공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밖에 공부도 있고요, 프로젝트도 있고, 현장 실습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붙여서 좀 내가 전문성을, 뭐 SK는 그렇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여러 개 다양하게 해줬다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발 전공이랑 직무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애매해진다. 왜? 그러면 직무도 모르고 엄밀해서 본인 전공도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창한 걸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도 관계없다. 네 번째는 직무 전공만 계속 강조하는 바보짓은 하지 말자. 그러면 결국은 일만 잘한다로 평가를 받고 조직에 잘 안 어울릴 수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직무 중심으로 많이 넣되, 이제 뭐랄까, 그게 아닌 곁다가 뭐 롯데리아 알바한 것도 좋고 편의점 알바 이런 속에서 의사소통이나 다른 관점도 적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팀워크나 이쪽의 조별과제나 이런 활동에서는 제발 팀워크나 의사소통만을 강조하는, 인문계처럼 강조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친구들도 좀 점검해 봐야 되고, 이공계 7인이들은 반드시 체크부터 하고 취업 준비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제 기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